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그 유치원 시기 동안의 아이들에서 중요한 개념, 발달 개념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똘똘한 아이가 이제 준비되어서 입학을 하고 입학 후에 학교 생활을 잘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 시기 후반이라고 보통 할 수 있는 5, 6세, 7세, 8세 요 앞에까지 시기 아이들 동안에 관심 가져야 되고 키워내야 되고 하는 발달 과업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그 유명한 학자의 그 프로이드와 에릭슨이라는 두 학자를 통해서 이 시기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는 이때 이제 에고가 이르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고가 이제 자아죠. 자아라는 것은 이제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아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왔는가라는 것들, 엄마가 나를 쳐다보면서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말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그 존재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형성함으로써 한 2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에고가 나오게 된다. 에고가 하는 그 우리 그 역할이라 그럴까요? 원칙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살 정도의 이제 기억은 1살 때와는 다르게 이제 언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옹알이를 지나서 자기 의지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현실에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현실에서 저거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 언어를 통해서 현실에 적응하는 이런 원칙을 이제 씀으로써 좀 더 이제 본능적이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싸고 하는 그 생리적 욕구를 발산하는 시기에서 이제 좀 더 분화된 모습으로 이제 발달하는 시기가 되죠. 그 시기를 또 지나고 나면 에고에서 다시 이것은 이제 슈퍼 에고라고 하는, 이걸 초자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분화라는 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잇몸 태어날 때는 이가 없잖아요. 그죠? 잇몸에서 이렇게 이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는 슈퍼에고가 없었는데 이를 뿐이었는데 다시 에고가 나오고, 에고에서 다시 이제 슈퍼에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5세, 6세쯤 되면 이제 슈퍼에고라는 것이 출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개념들을 이제 알게 되냐면 자기 이상과 양심을 이제 키워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자가 크다, 초자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더 훌륭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이건 잘못한 행동이야, 이걸 해서는 안 돼라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자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도덕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이 도덕적인 원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역시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입니다. 이거는 하지 마, 참 잘했어, 이거 훌륭해, 이거는 지지, 이거는 위험해요, 뭐 이런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칭찬과 처벌이라고 하는 2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상 훌륭한 모습의 자기 모습과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양심적인 그런 그 찔림이라고 할까,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좀 더 양심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슈퍼에고의 역할을 이렇게 배워 나가는 시기다라고 있겠습니다. 에릭슨의 이제 의미로 이 시기를 또 얘기한다면, 이때 아이들이 이제 가지는 것은 자율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3살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저거 건드리고 싶고, 저거 흔들고 싶고 하는 어떤 욕구가 늘어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율성, 의지, 이런 말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세상에게 막 개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기어서 흔들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의지의 표현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내 뜻대로 해서 이거 막 소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막 기쁘고, 던지면 소리 나면 이렇게 막 깔깔 넘어가고 하면 이제 뿌듯하다는 건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오는 즐거움도 느끼고, 하지만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받게 됐을 때 또 그때는 좀 견뎌내면서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을성과 뿌듯함을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시기가 에릭슨이 말하는 유아 초반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자, 말씀드린 대로 이때 아이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자아라고 하는 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거울상이라는 것이 이제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비추어 주느냐에 따라 나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가 보다라는 자아상, 자아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참 사랑받고 훌륭하고 멋진 아이야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 담겨 있는 피드백들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긍정성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터널이 된다, 도구가 된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 자신을 굉장히 가치롭게 보면서 받아들이고 좀 약점이 있지만 또 잘 안 되지만 내 옆에는 또 그걸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나는 또 그걸 견뎌내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자존감이 큰 아이다. 자존감을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유아 시기에 우리가 길러줘야 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성취를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은 이 씨앗이 되는 것이 이제 얼마나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훌륭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들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이제 자율, 주도, 자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옆에 환경이 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스스로란 말 굉장히 많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지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행위죠.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이룬 거는 즐겁지만 시키는 거 한 것은 즐겁지 않죠. 뭔가 성취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시도해보게 하고 뭘 하고 싶어? 이거 할 거야? 이게 좋아?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골라내도록 하는 시기를 많이 주는 부모일수록 아이는 훨씬 더 많이 스스로 의지를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입에 넣으려고 자꾸 흘린단 말이죠. 그럴 때는 조금 참아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내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맞춰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걸 견뎌내는 경험을 갖도록 해주고 그랬을 때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면은 굉장히 뭘 해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작은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엄마가 선택권과 중도 포기를 하지 않고 완성을 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을 해서 성공 경험을 많이 가진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높다. 뭐든지 처음부터 엄마가 다 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뭐 다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존을 높게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자존을 조금 더 설명드렸죠. 내가 참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가치롭다. 라는 그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 너무 많은데도 난 못났어,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나의 그 성취 수준과는 관계없이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라는 것은 개인차가 아주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자존감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느낌,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어느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나를 믿을 줄 아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되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3살이 왜 고집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내가 먼저 내 거야, 이런 어떤 의지를 발휘하고, 그게 민감한 시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그것들대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발달이 아주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기고 많은 미숙함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도 대단히 위험하고 이렇게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노, 짜증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소하지 않고 조금씩 견뎌내고 세련되게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죠. 자기 결정권을 많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뭘 하고 싶은지 의욕을 묻고 관심을 묻고 상태를 묻고 정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펼쳐놓고 먼저 고르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건데 왜 이게 좋은데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현실이 어떻구나라는 걸 아이가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저 장난감은 이럴 때 가지고 노니까 재밌더라, 이런 걸 이제 알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이렇게 골라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요거 뭐 조금 놀고 난 다음에 요거 조금 놔두고 또 다음에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가 이제 계획을 어느 정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조금 참아내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좀 밀쳐내고, 이러면서 이제 전환하고 집중하고 지속하고 참고 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주의력을 길러내고, 이러한 관계를 과정을 잘 겪어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많이 주는 엄마가 훨씬 더 좋은 양육으로 가는 길이다. 자, 그래서 이러려면 우리가 왜 아이가 옷을 막 삐뚤빼뚤하게 이제 옷을 입어요. 유치원 차는 다 왔는데 이제 지가 죽어도 다 입겠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은 없고 빨리 입히고서 보내고 싶지만 이제 네가 해봐라라고 주면은 이게 참 쉽지 않거든.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데 그래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애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엄마가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하겠나 싶으니까, 허술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들이 그 앞 단계에서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적었죠. 아이의 믿음이 적을수록, 아이에 대한 믿음이 적을수록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 그 다음에 엄마가 야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이 밥을 다 흘리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쩌고, 이런 불안이 너무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는 자존감을 이제 높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못하는 아이, 무능한 아이, 이제 엄마가 다 해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랑 얼마나 잘 애착을 이루고 가는가,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엄마가 얼마나 많이 줬는가. 그래서 이제 근거 없는 불안이 없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존감을 위해서 이제 어떤 실천을 해야 됩니까? 이제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자기는 이런 기분이다라고 이제 어눌한 언어를 쓰더라도 가능한 말을 듣지 않고 그랬구나 하고 이제 엉성한 말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내면서 이런 기분이었어, 이런 생각이었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끊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직접 다 만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욕구를 다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 기분을 자꾸 경청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내는 쪽으로. 그래서 생각을 자꾸 묻고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이거 만들고 싶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많이 엄마가 읽어내는 피드백을 할수록 좋은 자아상이 생기고, 조금 위험한 일을 했어요. 엎으러졌고 뭐 삐뚤하게 했고 뭐 그냥 흘렸고 이랬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뭐 걱정할 거 없어 라는 말을 이제 먼저 건네면서 아이가 불안해하고 주눅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차단하고,
그다음에 칭찬을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참았구나. 먹고 싶었을 텐데 참 잘 참았구나. 그래서 이제 격려의 말로 이렇게 하고 가는 네가 뭘 하겠노? 엄마 됐다. 엄마가 빨리 해줄게. 일로 온나? 이렇게 이제 하는 부정적인 그 말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것. 어제는 요거 2개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 더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말들을 좀 더 보태어서 아이에게 자긍감이 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아무리 동생이지만 동생 앞에서도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세워서 아예 준비 없는데도 엄마 마음대로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러고 뭐 이렇게 결정권을 아이의 기분 같은 거 물어주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과정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이제 남보다 더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든지 어제보다 조금 더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에 더 집중하는 칭찬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엄마가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서 기준이 막 없고 어떨 땐 화도 냈다 어떨 때는 막 잘했다 그랬다 이 기준이 없는 이런 그 양육을 보이지 않고 안정된 형태를 보내줄 수 있도록 아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믿고 편안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결국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나 뭘 할 건지 목표를 지가 딱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이 세운 목표는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취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중요하다라는 존중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너무 높은 목표를 이렇게 아이에게 자꾸 주면 이 부담이 오면서 실패감만 느끼기 때문에 이건 아이에게 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러한 과정을 잘 견딜수록 아이들은 훨씬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내가 했고 그래서 주도했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에 엄마가 평가를 더 해주시고 이럴 때 이제 자존감은 올라가고 나는 했다라는 성공 경험이 있죠. 그래서 아이에게 뭘 잘못됐다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해 이렇게 틀렸고 수정을 자꾸 강조하지 말고 긍정적인 경험을 작은 이런 성취 경험들이 자꾸 쌓여가면 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게 튼튼한 자존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결국 나는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뭘 좀 잘 안 됐을 때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적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막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나를 부풀리고 하는 행동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 자존감이 이 시기 동안에 중요한 이유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데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내 감정이 중요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박한 그 진솔한 관계에 내 뜻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내가 판단하는 내가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을 이제 두죠. 만약에 제대로 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기를 죽이지 않는다든지 내가보다 못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한다든지 의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남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메이드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존감은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고 한번 형성된 이 자존감은 오랫동안 평생 간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 건강한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로 이어가는데 큰 씨앗이 되고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존감, 자율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아가 생기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양육해 가도록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양육을 하면 자존감은 높아지는지에 좀 맞춰서 훈육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